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도 이제 뭐 마이너스 1% 정도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내리는군요. 다우지수는 약간의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마이너스 4%, 정말 끝을 모르고 미친 듯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되자마자 미친 듯한 급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 순간을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오자마자 TQ에 대안이던 태클 그리고 속슬도 순간적으로 확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포의 매수 한 2차 매수를 일단 이 부근, 속슬의 한 이 부근, 태클의 이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일단은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뭐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당연히 현금 비중 남겨놓고 분할 매수 실시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지점, 태클의 이 지점, 속슬의 이 지점보다 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진행한 거고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장입니다. 여러분, 공포의 매수는 언제나 처절하고요. TQQ의 대안인 태클로 저는 공포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TQ의 단가가 좀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 비슷한 종목인 태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42 다시 공포의 구간. 공포지수 매법 더 내리면 더 크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처절한 방법이니 적극적으로 따라하시라고 권장드리진 않고요. 자신 있으시거나 미국의 우상향을 강력히 믿는 분들만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닝 발표가 있죠. 장후에 메타, ARM, 퀄컴, 카바나, 램 리서치 어제보다 레벨업 되어서 더 미친 듯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미국 FOMC 금리 결정 동결일 거고요.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은 금리를 또 올렸네요. 일본은 정말 알 수 없는 나라고요. 푸드크롭션 0.78, 0.80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의 추세는 쉽게 갑자기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0.80을 넘어갈 것이고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또 사는 수밖에. USB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현재 풀이장도 아니고 주간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솔직히 왜 반등이 지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시저가 최저점에 추매를 해서 나스닥 지수 차트가 반등이 오는 걸까요? 물론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이 반등은 본장에서 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주간장이나 풀이장이나 이럴 때 반등이 오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본장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현재의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파란색 선까지 진짜 마지노선까지 급격하게 굉장히 빠르게 내려온 모습이죠. 선을 맞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데드캣 바운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락의 채널 안에서 나오는 반등이고요. 당연히 다시 한번 내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를 급격하게 따라잡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환율은 이렇게 나스닥이 유동을 치는데 별 반응이 없는 모습 조금 이상해요. 환율이 왜 반응이 없는지. WTI 국제유가는 저점을 찍고 약간의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하마스의 지도자가 뭐 암살을 당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에 국제적인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가 저점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호들갑스럽게도 국장은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갖고요. 국장은 진짜 불가사의한 시장입니다. 내구성이 너무 약해요. 국제유가 찔끔 오르고 하마스 수정이 사망했다고 상한가를 가다니요. 쉽게 상한가를 간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내일 또 올 수가 있겠지만 고점을 찍으면 급격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국장의 그 종목은 언제나 단기적인 매매로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또 무슨 또 리콜이 단행됐다는 그런 악재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갭을 메우지 못하고 큰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면서 깨서는 안 되는 보라색 선까지 정확하게 또 내린 모습. 그래도 어느 정도 핸들링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저점을 이은 검정색 선 넘어가려다가 엔비디아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엔비디아를 조금 말씀드리고 갑니다. 저점을 이은 검정색 선까지 내렸다. 지지를 하지 못하면 엔비디아는 나가리, 더 엔드, 사요나라, 아디오스, TQQQ. TQ도 뭐 거의 다 왔죠. 검정색 선, 저점을 이은 검정색 선에 거의 다 왔다. 이제 와서 TQ를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느냐. 저는 TQ를 가지고 있고요. 속슬, 저점을 이은 파란색 선을 이탈하였다.
더 시저는 손절을 한번 할까 하다가 손절은 아니죠. 익절이긴 한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짝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추가 매수를 한 물량은 다시 한번 쏙소리 고점을 트라이하러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건 아니고요. 적절한 기술적인 반등에 온다고 하면 여기서 추매한 물량은 매도를 해야겠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반등이 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려서 30불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여차하면 추가 매수 물량은 손절을 할 각오까지 하면서 약간의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전을 세워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주 쓰레기가 됐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세 부주지표. 어제 제가 추매를 한 이유도 쇼세 차트를 보고 추매를 했는데 일단은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어버린 상황에서 반대로 속스를 추매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어버린 상황이 오면은 일시적으로 다시 데드캣 바운스든 볼린저 밴드의 성질을 이용한 기술적인 하락이든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숏의 매수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갈 길을 가니까. 그러나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은 이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상황이 명확하다.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나스닥의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숏의 매수를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숏을 매수해야 될 시기는 이때였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했을 때 이때 상당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숏을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롱을 초분할 매수, 작전을 세워서 초분할 매수를 해야 될 때다. 한 가지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숏이 없어요. 그렇게 숏을 사더니 이렇게 숏이 오르니까 왜 숏이 없니? 키움전사 숏을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사주세요. 그래야 더 시저가 마음에 좀 안정을 찾을 텐데 이렇게 숏에 매수가 없으니 맨날 불안하잖아요. 코인의 공포지수 어느덧 61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코넬의 차트 결국에는 진짜 너프하게 상승의 채널을 확장시켰는데 이탈을 해버렸네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 차트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왔고요.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 장 후인데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내일 밤에 장이 시작하고 그 장이 끝났을 때 이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상당히 좀 쫄리네요. 어쨌든 간에 더 시저의 평단은 볼린저 밴드 하단보다도 낮거든요. 제 평단이. 실적 발표가 나가리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를 바로 이탈을 시킬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손절 대신 추매를 박을 생각입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코닐 미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마라 결국엔 상승에 채널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 마라도 좀 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물론 마라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정말 열받게 하는 종목이네요. 마라의 실적 발표도 코인베이스와 똑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으나 이제 와서 마라를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다. 일단은 가져가 보도록 하겠으나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비트코인도 채널을 이탈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횡보의 채널로 이제 변경을 해야겠죠. 아직 비트코인은 수익권이 좀 크니까요.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은 올라오고 있다. 급격하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더리움도 어쨌든 간에 21선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다. 채널은 이탈하였지만 이더리움도 횡보의 채널로 봐야겠죠. 일목균형표 그물대에 걸쳐있고 21선이 미세하게 위로 올라오고 있다.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를요. 더 시저스 멤버십 어디언니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장투 성향이다.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장착돼 있다. 장교 멤버십 단타도 틈틈이 하고 싶다.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제 매매 일지를 공개해드리고 차트를 보는 방법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랜만에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극복했느냐로 결정이 된다. 페니 플래그 힘드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물론 아직도 큰 수익권에 있긴 합니다. 그래도 수익이 많이 쓸려 나갔기 때문에 힘드네요. 당신이 무엇을 극복했느냐로 진정한 투자의 성공이 결정이 된다. 극복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